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 분석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한다면 제 이 유튜브는 뭐 이렇게 편집 이런 거보다는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것이 좀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보시면 아파트 단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그러니까 서울 서권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는 17,000 정도의 아파트 단지수, 거리는 250만 정도.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또 중형, 소형, 대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요 2012년에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5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게 된 걸로 나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2018년 소형, 중형, 대형 내려서 확실히 보시면 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는 소형이 좀 더 이제 많이 있다가 그 후로는 중형이 좀 더 거래가 많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인천경시로 보면 당연히 서울이 제일 많고 그만큼 워낙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 2009년에 14만 호에서 2018년에는 15만 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에는 무려 20만 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7만 3천에서 2015, 16, 17 계속해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던 거로 나오죠. 2018년에 거래량이 줄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확실히 가격이 낮을 땐 거래가 좀 이렇게 적고요. 가격이 상승할 땐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해당 시장의 어떤 반응,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또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소형 같은 경우 2009년에 11만 호였다가 10, 11, 12, 13년도에는 이때까지가 이제 가격이 하락 시기였죠. 근데 10만 호 이하로 내려갔다가 보시면 2015년에 무려 14만 호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2018년 9만 호 정도로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10만 호 이상으로 갔다가 현재는 다시 15만 거의 16만 호까지 갔다가 사실은 11만 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대형 아파트를 주로 이제 뭐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은 거의 아니니까요. 대체적으로 소형, 중형 이런 것 중에서는 소형 아파트와 중형 아파트는 한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서권이 그 정도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뭐 딱히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서 2018년 소형, 중형, 대형의 거래율을 보더라도요. 처음엔 소형이 많다가요. 그 이후에 중형의 거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히 요 중형이 좀 더 많아질 때 그때 바로 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갭 투자가 좀 활발해졌다는 뜻이고 중형 아파트가 거래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실거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출퇴근 용이한 1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 증가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이로 인해서 품귀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기도를 보더라도요, 뭐 딱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거래량 자체는 항상 중형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최근에 2018년 들어서 소형이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중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의 갭에 인해서 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들 그 갭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형이 좀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현재 2019년, 2020년에는 인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는 이제 이 중형의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실거래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인데요. 제곱미터당 소형 경기도는 2009년에 286만원, 2018년에 448만원, 서울은 615만원에서 849,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그거보다 이렇게 보시면 소형이 615, 서울반 615, 중형이 597, 그리고 2018년에는 839, 중형은 784. 그러니까 이게 그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소형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소형 아파트가 10평인데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억이죠. 근데 중형 아파트는 평당 800입니다. 하지만 20평이죠. 그러면 얼마죠? 8이 16. 1억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싼 건 분명히 중형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만 이제 제곱미터당 이렇게 평당으로 친다라고 할 때는 소형 아파트들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항상 평당 얼마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시면서 데이터를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인천의 가격 상승이 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15에서 839, 200 정도 올랐는데요. 264에서 336이면은 실질적으로 한 80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죠. 경기도도 그렇고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인천의 가격 상승이 좀 더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과 대형 아파트 가격 차는 점점 제곱미터당 이것들은 좀 줄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2009년에서 2018년 소형, 중형, 대형. 그래서 가격 변동을 보면 대형이 제곱미터당은 이제 비쌌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따라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서울, 경기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거래 가격 변동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곱미터당 가격이라고는 하더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쫙쫙쫙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서서히 오른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때 2010년 이전 2010년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보시는 것처럼 연으로 봤을 때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고 더 많이.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요때 떨어지고 그래서 오르고 그렇게 치면 생각보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요. 좀만 한 0%대 머물러만 있어도 사람들이 인식은 아파트는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났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래? 기회인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꾸준히 이 2017년에는 중형과 소형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중형이 앞섰습니다만 2018년에 다시 소형이 앞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형이 가격 상승하는 폭은 률은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중형이 좀 더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 지역 가격 변동률, 소형 아파트 가격 변동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 이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랐다가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가격과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정말 양의 또는 음의 상관관계인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적어지면 가격이 좀 더 하락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격이 올랐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2015년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피크를 쳤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달려들 정도는 아닌 게 최근에 거래가 이 금액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9년에서 2018년 소형 아파트 가격 변동률과 아파트 거래 관계라고 보시면 노란색이 변동률, 그리고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파란색 계열 요게 이제 거래량인데요. 변동률 소형 그리고 거래율 중형인데요. 확실히 거래량 중형이 많을 때 그리고 소형이 많을 때, 그래서 소형과 그 중형은 서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이 많을 땐 소형이 들어가고 소형이 많을 땐 중형이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거래량이 아마 소형인데, 그럼 어쨌든 이제 거래량과 이제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확실히 거래 변동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많이 줄었고요. 거래량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가격이 쭉쭉쭉. 네, 그래서 보시면 약간 거래량과 그 가격은 그 동행보다는 약간은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있으니까요. 한 분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그리고 오르기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래량과 이 가격 변동률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놈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소형 아파트 거래 집중된 곳들이 보시면 서울의 경우 양천구, 그리고 금천구, 서남권, 그리고 인천의 경우 부평구, 남구, 경기도는 부천시, 안양시,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갭 투자가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가산, 철산, 구로, 상계, 월계, 이런 것들을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더 안양시의 거래 집중 지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안양시다 보니까 평천이라든가 요런 쪽, 그런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의 이제 갭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대형 아파트 저쪽 이런 것들 다 넘어간다라고 하면 쭉, 그래서 소형 아파트 많다, 대형 아파트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이 확실히 또 사람이 많은 곳이 색깔이 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강남구 신사동, 은현동이 2010년에 주택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핫스팟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상계동과 중계동이 오르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쪽은 신사동과 노현동이 오르면 결국엔 그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점점 됐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콜드 스팟인데, 이런데 화곡동, 구로동 이런 데는 마지로 이게 얘네들이 오른다고 해서 주변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진 못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도구, 소파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4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 지역,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도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보셨다가 얘네들이 가격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외의 지역으로 가격 상승 여파가 퍼진다는 것으로 유념하셨다가 잽싸게 달려간다든가,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핫스팟 지역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강남권, 서초 이쪽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지역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핵심 도출할 수 있는 건 거래량과 그리고
거래 금액은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와 중형, 대형 아파트를 보시면 소형, 중형이 현재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중형 아파트도 결코 떨어지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당으로 볼 때는 항상 소형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놈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강남, 서초, 송파, 마포, 그리고 성동구 얘네들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오를 때마다 그 근처에 가격 상승을 항상 주도한다는 거. 그래서 뭐 강남 이런 곳들을 굳이 우리가 가격으로 또는 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2년에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패턴이었고 2009년 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이 중형 아파트보다 높았으나 13년부터는 중형 아파트 거래 비율이 소형 아파트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셔도요. 소형 아파트보다는 결국에는 중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지역이 결국에는 된다. 그래서 혹시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잽싸게 가셔서 중형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정말 길었는데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고맙습니다.